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기하이고요. 선체교 교과서입니다. 저희 엄태가 함께 공부하는 현희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제 공간좌표 이제 기하 마지막 중단원입니다. 네, 이제 공부해보려고 하는데요. 공간좌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저번까지 배웠던 공간 도형에 비해서 좀 할만하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공간 도형에서는 우리가 보통 많은 논증기하적인 방식을 이제 공부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이제 우리가 좌표를 도입하자 그 도형 자체를 관찰해가지고 보는 보통은 논증기하적인 방식 채택을 한 것이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다시 이제 우리가 원래 배웠었던 방식이 해석기하적인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내용은 막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이제 우리가 보통 고1 때 좌표 평면을 배웠었던 거에서 좌표가 이제 하나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 유사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 좀 풀어 나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용어가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뭐 평면에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선의 발, 그리고 이제 뭐 대칭, 이동 이런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좀 그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는 좀 그런 시간들을 좀 네,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전 교과서 134쪽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기에 대한 내용은요, 공간에서 점이 좌표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좀 용어가 좀 많이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목표는요, 일단 이 용어들을 확실하게 좀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보시죠. 일단 우리가요, 어떤 공간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는요, 2차원상에서는요, 어떤 수직인 직선을 딱 두 개도 그을 수 있었어요. 그치? 무슨 말이냐면 2차원상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수직인 직선을 하나, 두 개 그을 수 있었습니다. 그쵸? 여기 수직인 거.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 몇 차원이야? 3차원이거든요. 3차원. 3차원 상에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또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수직인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 세 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각각이 다 수직인 직선을 이제 그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간 좌표를 도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항상 x축, y축이 필요하죠.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 공간에서도요, 축을 세 개로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x축, y축, z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수직의 직선 총 3개 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7시 방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요거를 x축, 그리고 시계 반대만 돌아가면서 여기를 y축 돌아가가지고 여기를 z축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가 어떻게 된다? 여기가 x축, 돌아가서 y축, 여기를 z축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 용어입니다. x축, y축, z축 확실하게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점이요. 일단 어떤 점이 첫 번째 개념 볼게요. 어떤 점이 있어요. 점 P가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때 좌표의 꼴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자, x축이 일단 뜻은 y좌표가 얼마 뜻인 건가요? 0이고 z좌표도 얼마? 0이겠죠. 그렇죠. 따라서 문제에서요. 점 P가 x축에 있다 이렇게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좌표 어떻게 돼야 된다? 그쵸. 이 경우에는 a, 0, 이런 식으로 두시면 되는 겁니다.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점 Q가 y축 위에 있다.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그쪽 같은 경우에 0, B, 0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제가 좌표 정확히 도입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 여기가 x좌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있는 숫자가 y좌표, 여기가 z좌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 점 뭐로 해볼까요? PQR이죠. 그쵸? 그럼 점 R이 z축에 있다. 그럼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R은 0, 0,C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공간 도형 첫 시간에서 뭐 배웠었냐면요. 평면에 대한 결정 조건을 배웠으면 그 네 가지 배웠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세 번째 거가 뭐였죠? 그쵸.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그때 평면의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거 이용해서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 x축이 여기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제가 y축도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축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y축이 있어요. 그럼 지금 보면 x축하고 y축은요 평행하지 않죠. 그쵸? 그리고 지금 한 점, 원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평면을 하나 결정하겠죠. 그럼 지금 보면 여기 그림에서 그려져 있는 평면이 몇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황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그러면
X축하고 Y축으로 생성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평면이 뭐가 있을까요? 결정되는 평면이. 무슨 색일까요? 네, 주황색이죠. 그쵸.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X축하고요. 두 번째 개념이요. Y축에 대해 결국 결정되는 평면이 뭐다? 바로 주황색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주황색을 지금 뭐라 부를 거냐면 바로 XY 평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요? XY 평면. 되었죠? 여기가 XY 평면이어서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XY 평면. 되셨죠? 자, 그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기 볼까요? Y축하고요, Z축 한번 볼게요. Y축하고 Z축. 여기에 의해서 결정된 평면이 뭐가 있나요? 두 개 중에. 초록색이죠. 그쵸. 결국,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Y축하고요, Z축에 대해서 결정되는 평면이 뭐다? 그쵸. YZ 평면이 되는 거예요. YZ 평면. 되셨죠? 자, 그 마지막으로. 뭐 하나밖에 안 남았죠? 이번에는 뭐죠? 그쵸. X축하고 이번에는 Z축이요. X축하고 Z축. 그럼 이거에 대해서 결정되는 평면은 파란색이죠. 그쵸?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게 되냐면요. 정리해주자면 X축하고 Z축에 대해서 결정되는 평면은 뭐다? 그쵸? XZ 평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혹은 뭐 ZX 평면 상관없어요. 결국 정리해주게 되면 여기 초록색이 뭐가 된다? YZ 평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뭐가 된다? XZ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에서는 사실 요거 이제 더 배우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지금 평면이 총 3개에 의해서 공간이 나눠지잖아요. 공간이 좀 몇 개 나눠지나요? 8개. 그렇죠. 이걸 보통 계속 우리가 대학교에서 8분 공간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뭐 거기까지 뭐 상관없고요. 어쨌든 간에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정의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요, 보시면요,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XZ 평면하고 좀 같은 말이 있어요. 그 같은 말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문제에서요, 물론 친절하게 평면의 이름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방정식꼴로 줘가지고 좀 헷갈리게 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같은 표현을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XY 평면이요. XY 평면의 점들이 공통점은 뭔가요? XY 평면. 그쵸, 얘는 Z좌표가 의미가 없죠. 즉 Z좌표가 얼마? 0인 거예요. 따라서 XY 평면 같은 경우에는요. Z가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즉 Z가 0이다. 얘는 뭐예요? XY 평면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마찬가지로 YZ 평면이다. 공통점은 이번 X좌표가 0이죠. 따라서 얘는 X가 0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XZ 평면이다. 같은 말은 그쵸, 얘는 Y가 0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고1 때도 왜 뒷사인 방정식 배우게 되면서요. X축 또 다른 이는 Y는 0, 그리고 이제 Y축 또 다른 X는 0이었잖아요.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평면 같은 경우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X는 0, Y는 0, Z는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개념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좌표를 표현해보는 건데, 사실 제가 이미 좌표 다 표현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예제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좌표를 표현할 때는 항상 A, B, C인데요. 순서는 뭐다? X좌표, Y좌표, Z좌표 순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X좌표는 어디가 되는 거냐면, 여기 X축 위에 있을 때, 요 점이 되는 것이고요. 요 점 A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Y축의 점, B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C. 그래서 이 점이 결국 A, B, 0이고 여기에서 C만큼 올라갔을 때가 뭐가 된다? A, B, C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세 번째 거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론 정말 간단한 문제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칭이동 관련해서 문제 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 두 번째 그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점P를 예를 들어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고 싶은 거예요. 대칭이동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사실 요거 그림 상태에서 보면 좀 힘들어요. 그쵸? 그럼 그걸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평면 그릴게요. 그냥 여기가 XY 평면이에요. 자, 그리고 점P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걸 대칭이동 한대요. 대칭이동.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거죠? 그쵸? 대칭이라는 뜻은 말고 대칭이요. 즉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
결국 이 점으로부터 두 개의 점 사이 거리가 같은 거죠. 그쵸? 결국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A, B, C고 요 거리가 얼마예요? C거든요. 그쵸?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C만큼 내려가는 거죠. 그쵸?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B,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할까요? 이번 점P를요,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번에는 여기 다시 그냥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지워볼게요. 그림을. 그러면 여기가 지금 YZ 평면이에요. 그러면 A, B, C 여기 있어요. 그럼 거리 어떻게 하자? 같게 두자. 그쵸. 그러면 여기 거리를 같게 보게 된다면 여기가 지금 A, B, C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YZ 평면에서 수선을 내어주게 되면 이때 좌표는 뭐가 되는 건가요? 이때 좌표는 그쵸. 이때는 0, B, C인데 그럼 요 거리가 A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 여기도 A가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A, B, C가 되는 거죠. 그쵸. 되셨죠? 따라서 이때는 마이너스 A, B, C가 되는 거죠. 결국 뭘 알 수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 점 P를요. YZ XY 평면 대칭을 하게 되면 뭐가 바뀌었죠? 아까 부가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아까 보게 되면 Z좌표의 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지금 보시면 여기 X, Y잖아요. 우리가 학교 3차원 같은 경우는 X, Y, Z가 모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없는 문자가 뭐예요? Z죠, Z.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결국 Z 없는 문자를 부를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볼게요. YZ 평면이에요. 여기 없는 문자가 뭐예요? X잖아요. 결국 X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실제로 X좌표의 부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예시를 더 들어보게 되면 예를 들어 점 P를 그러면 이번에 제가 X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무슨 부를 바꾸자? 그 저기 없는 Y좌표의 부를 바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살펴봤고요.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문제 1번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직면면체에서요. 꼭지점 P 좌표가 2, 3,1 때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일단은 첫 번째 점 P에서 자, XY 평면의 수선이 말이다. 자, XY 평면. 그럼 얘는 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Z가 결국 0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왜 XY 평면 의미가 Z는 0이었으니까. 그따 정답은 그냥 2, 3, 0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점 P에서 X축에 대한 수선이 말이다. 자, 그럼 X축이 또 다른 이름은 Y는 0, Z는 0. 결국 손해만 내어주게 되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결국 2, 0, 0. X축 또 다른 이름은 뭐였다? Y는 0, Z는 0이었거든요. 그쵸? 3번 갈게요. 점 P를 나왔죠. ZX 평면에 대해 대칭 이동했다. 그러면 ZX 또 다른 이름은 뭐였다? Y는 0이었잖아요. 그쵸? 따라서 Y의 부호를 바꿔주자. 따라서 얘는 2, 마이너스 3,1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제 다음 2번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이제 두 점사의 거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고1 때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보통 2차원상에서 두 점사의 거리를 구했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3차원상에서 공간상의 두 점사의 좌표를, 이제 거리를 어떻게 구할지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과서에서 증명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좀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겁니다. 얘도 여기가 지금 Z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고 여기 X축이 있다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Z축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요점 A가 있고요. 요점 B가 있는데 이때 제가 점 A 좌표를 X1, Y1, Z1이라 두고요. 점 B의 좌표를 제가 X2, Y2, Z2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보시면 결국 일단 점 A는요.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Z좌표가 얼마? 그쵸? Z가 Z1이 평면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되셨죠? 자, 그럼 결국 점 A는 이 빨간색 평면 위에 올라가 있는 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결국 이 A, B 사이 거리가 결국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점 B를요. 여기 빨간색 평면에다가 제가 수선의 방향 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결국 점 B에서 제가 이렇게 이 빨간색 평면 위도 수선의 방향 내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점 B의 이 좌표를 이걸 제가 점 B 프라임을 두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죠? 그쵸? X좌표, Y좌표는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좌표? Z좌표. 왜? 여기 위로 지금 수세발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좌표가 Z1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결국 같은 평면상에 놓인 거예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결국 보시면 지금 요 사이 거리 결국 A부터 B'까지 거리는요. 다시 그릴까요? 네, 여기 사이까지 거리는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사이 거리는 결국 한 평면에 놓였기 때문에 결국 얘는 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차원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한 평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보시면 얘는 x좌표, y좌표가 두 개 다른 거죠. 그쵸?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결국 이차원상의 점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쵸? 따라서 결국 a하고 b 프라임 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원상에서 거리 결국 얘는 루트 x2-x1의 제곱 그리고 y2-y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맞나요? 그럼 여기가 지금 요 거리인데 여기가 직각이 나면서요. 그쵸?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결국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AB 길이의 제곱은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결국 B 프라임 C의 제곱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할 AB 지금 여기 있는데 요거 저 구했죠. 요거에서 구했잖아요. 그럼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얘는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B 프라임 죄송해요. 여기 C가 아니고 B거든요. 죄송해요. 다시 쓸게요. 여기가 B예요. 네. 자, 그 B 프라임 B를 보시면 결국 요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 내가 수설배되었기 때문에 결국 Z좌표의 차이가 거리가 될 겁니다. 그쵸? 따라서 요때의 거리는 정확히 대조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냐면 저는요 여기를 Z2-Z1으로 절대값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곱하게 되면 절대값이 없어지죠. 그쵸? 따라서 얘는 Z2-Z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선분 A, B 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x2-x1의 제곱 그리고 y2-y1의 제곱 더하기 z2-z1의 제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z좌표만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차원에서의 공식이 되는 건데 결국 좌표가 늘어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z에 대해서도 구하게 되는 거죠. 그쵸?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결국 하나 확장한다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구했듯이 결국 좌표끼리 빼가지고 그 차이를 제곱해서 더하자. 네, 뭐 하자? 루트를 취하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죠. 거리를 구해야 되고 어떻게 하자? 그쵸? 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자. 자, 그러면 결국 3에서 2 빼는 거죠. 3 빼기 2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0에서 1 빼면 더하기 1 제곱 되는 것이고요. 3 빼기 1 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다 루트 취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 루트 1 더하기 1 더하기 2의 제곱 4가 되겠죠. 정답 얼마다? 루트 6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분 A, B 그리고 똑같이 구해보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자? 그쵸? 1 빼기 0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4 빼기 4의 제곱인데 어차피 이건 날라가겠죠? 다시 정리해주시면 1 더하기 9에서 얼마다? 루트 10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세 번째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선분 AB 길이는 어떻게 구하자? 그쵸? 루트 보시면 여기에다 2 빼기 4 같은 경우에는 쓸까요? 그냥 자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5 더하기 3의 제곱 되는 거여가지고요. 계산해 보시면 루트 일단 2의 제곱,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4가 될 것이고요. 여기도 4가 될 것이고, 그쵸? 여기는 8제 6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게 루트 80이죠. 그래서 4루트 5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좀 지워볼게요. 이 부분을요. 네. 다음에 4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4번 같은 경우는 결국 얘는 원점이잖아요. 결국 한 점이 지금 결국 선분 AB 길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국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0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쵸? 딱 해주게 되면 루트 14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했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문제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제 이런 문제가 좀 활용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말씀드렸죠. 앞에 문제처럼 사실 좌표 딱딱딱 주어지면 잘 구하세요. 근데 문제에서 뭔가 좌표가 하나 안 주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같이 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뭐라 했죠? 그렇죠. Y축 위의 점을 구하래요. Y축 위의 점 P좌표. 처음에 말씀드렸죠. 결국 같은 표현이지만 다르게 표현해 줄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게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였죠? y축 위에 점이래요. 그럼 얘는 결국 y축 위에 있다는 뜻은 무슨 좌표가 x좌표하고 z좌표가 얼마? 0이 된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얘는 결국 0,a, 0이 나오는 힌트를 준 거예요. 그쵸? 그럼 오늘 뭐 했냐면 같은 거리에 있대요. 그럼 제가 요점을 P라고 둔다면 결국 AP 거리하고 BP 거리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결국 AP 거리하고 BP 거리가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양변 제곱해주게 되면 AP 제곱하고 BP 제곱이 같은 거죠. 결국 이거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볼까요? 따라서 얘는 3-0이 제곱되는 것이고요. -1-a의 제곱 그리고 2 빼기 0의 제곱은 그쵸? 이게 지금 선분 AP가 되는 것이고요. 제곱되는 것이고요. 자, BP 제곱 가볼게요. 가보시게 되면 결국 2-0의 제곱 플러스 3-a의 제곱 플러스 5-0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여기가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되었죠. 자, 같이 가볼게요. 따라서 9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는요. 정리해주신 4 플러스 a-3의 제곱 되는 것이고요. 2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정리해보시면 결국 요거 저번 전개할게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4는요. a제곱 마이너스 6a 그리고 더하기 38인가요? 그쵸.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 정리해주시면 2차가 사라지네요. 따라서 8a가 얼마인가요? 8a가 24인가요? 그쵸. 따라서 a가 얼마? 3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좌표가 얼마다? 0,3,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풀어왔고요. 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에서 거리가 3인 Z축 이점 P좌표를 모두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자, 또 나와있죠. Z축 이점 P좌표 그럼 뭐다? X좌표하고 Y좌표 0이 나와요. 그쵸?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0,0,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볼게요. 이 점을 제가 A라고 둘게요. 결국 AP 거리가 얼마? AP 거리가 3인 거죠. 그쵸? 그러면 AP 거리가 3인 거니까 결국 제곱해주게 되면 AP 제곱이 얼마가 된다?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좋아요. 자, 그거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AP 제곱 구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0 더하기 2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0-1의 제곱이고 A 빼기 4의 제곱이 9가 되겠죠. 그쵸? 정리해보시면 결국 A-4의 제곱이 9-4-1이어가지고 얼마다? 그쵸? 9-4-1인 거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a-4가 2가 되거나 아니면 a-4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따라서 이때는 a가 얼마 나오는 건가요? 6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a가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좌표 각 구했죠? 따라서 이때는 p가 얼마? 0,0,6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P가 0,0,2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문제 이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 상위통고 돋보기 문제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내신에서 이거 직접적으로 막 다 주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냥 좌표를 주고 뭐 도점사의 거리를 구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준 다음에 좌표를 구하게끔 해서 이제 푸는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일단 같이 한번 문제 좀 읽어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좀 문제 보시면서 좀 헷갈리는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보시죠. 자, 오른쪽 그림은요. 등고선을 표시한 한라산 지도에 일정 간격으로 모는 나타낸 것이 나와 있고요. 네, 모는 한 눈금의 길이는 지금 실제 200m 거리에 나타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백록당과 진달래밭 대피소 한 지점 각각 A하고 O라고 할 때요. 다음 문음에 답해보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일단 보시면요. O지점을 원점으로 한 좌표를 정해가지고요. 이 좌표 공간에서 A점 좌표를 구해보다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보시면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 X좌표, Y좌표, Z좌표 모두 구해놔 뜻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사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좀 공간이 아니라 평면이라고 그죠 볼 수 있는데 최대좌표 어떻게 구하느냐. 제가 등고선 의미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자, 등고선은 뭐였었냐면 결국 여기에서 일단 지금 거리를 표현해주지만 사실 여기서 지금 표현할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죠. 우리가 공간상에서 뭐죠? 그렇죠. 해발고도. 그러니까 평면으로부터 얼마만큼 올라가 있는지 표현해내는 건데 여기 지금 숫자가 1500, 1600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해발고도입니다. 해발고도. 결국 뭐냐면
평면을 기준 했을 때, 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지점이 얼마만큼 평면부터 올라가 있는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500이다 하면요, 여기가 얼마만큼 1500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요, 오지점을 원점으로 한대요. 그쵸? 그러면 결국 5의 좌표 뭐가 되는 거예요? 0,0,0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일단 그럼 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는요, 좌표를 그럼 결국 일단은 X축, Y축만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Z축 같은 경우에는 평면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하시면 그 지금 광희 자체가 3D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Z축을 그릴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Z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뚫고 올라가는 수직인 그런 직선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항상 어떻게 하자? X축과 Y축만 먼저 그리고 나서 판단하자는 거죠.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결국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X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X축, 그리고 여기가 Y축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여기가 Y축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원점 5가요. 0,0,0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점 A가 과연 얼마만큼 위치했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볼게요. 일단 점 A를 보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만큼은 지금 X축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쵸? 자, 그걸 보게 되면 결국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한 눈금의 길이가요. 여기 보시면 눈금의 길이가 뭐래요? 실제 200m래요. 그러면 총 9칸 떠져 있는 거니까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200 곱하기 9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800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1800 되셨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Y좌표 볼게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00 되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Z좌표를 구하기 좀 뭔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볼게요. 지금 O라는 지점은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좀 두꺼운 선 보이시나요? 어느 부분이냐면 요 선이요. 요 선. 요 선을 보시면 지금 요 선이 뭐냐면 결국 이 지금 선을 지난 지점은 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해발 고도가 15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지금 여기 150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5를 뭐로 둔대요? 원점으로 둔대요. 결국 얘가 그림상에서 1500인 거지만 얘를 뭐 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그쵸 0을 주잖아요. 0. 그러면 1600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는 100이 되는 것이고요. 1700은요 200이 되는 것이고요. 1800은요 300이 되는 것이고요. 1900은 4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림을 보니까 지금 A라는 지점이 어디 있는 건가요? 지금 1900이 지금 1900이 있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Z좌표가 그쵸 1900이 아니라 4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결국 문제는 뭐냐면요. 5하고 A의 직선거리를 구하여 따라서 결국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같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5A 거리 같은 경우에는요. 루트 1800의 제곱 더하기 800의 제곱 더하기 400의 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다 2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결국 200의 제곱 곱하기 9의 제곱 더하기 200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200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입니다. 그쵸? 얘는 200 루트 해주면 81 더하기 16 더하기 4여가지고요. 정답 얼마다? 200 루트 100개 있다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뽑았는데요. 특히 아마 이 문제 같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에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요거를 직접적으로 내 문제에서 내기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 좌표가 주어지면 두 점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 기억하자는 것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봤고 좀 마지막 내용입니다. 소단원 문제 같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다음 점의 좌표 공간 나타내시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쵸?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1,2요. 그럼 x좌표가 얼마? 여기 3이 되는 것이고요. y좌표가 얼마? 1. 그리고 z좌표가 2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걸 다 이어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자, 결국 뭘 그리자? 직육면체. 그쵸? 결국 직육면체를 쭉 그려주시게 되면요. 그려볼까요?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여기서 그림 쭉 그려보게 되면 결국 이 좌표가 뭐가 된다? 이 좌표가 3,1,2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었죠?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2,3,4이에요.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3, 여기가 4가 되겠죠. 그쵸? 이거 쭉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어주시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이어주시고 여기도 이어주시고 잠시만요. 다시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결국 이 좌표가 뭐가 된다? 이 좌표가 결국 2,3,4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 실질적으로 뭐 그림을 그려면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그림 방식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문제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선분 AB 길이는 일단은 2 더하기 4의 제곱 될 것이고요. 그리고 3 마이너스 0의 제곱 그리고 5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취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계산해 보시면 루트 6의 제곱 36 되는 것이고요. 더하기 9 더하기 4가 되어서 루트 얼마인가요? 49인가요? 그쵸? 얘는 정답 얼마다? 7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죠. 선분 AB 길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원점이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여기 4의 제곱 되는 것이고요. 계산해보시면 얘는 루트 16 더하기 4 더하기 16이어가지고요. 루트 36 해가지고 6으로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AB에 대해서 AB 길이가 9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는 문제죠. 다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보다 결국 그쵸. 선분 AB 길이의 제곱은 81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선분 AB 제곱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1-5의 제곱 그리고 2 플러스 2의 제곱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제곱 되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면 결국 A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16이 될 것이고요. 4의 제곱 16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요것이 81이니까요. 여기가 얼마? 4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49는 7의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a 플러스 5가 7이거나 아니면 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a가 2가 되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다시 보시면 양수 a를 구하래요. 그래서 정답 a는 얼마다? 2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탈락이고요. 아시겠죠? 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 AB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나왔네요. XY 평면 위 점이다. 자, 그러면 XY 평면 있으면 무슨 좌표가? Z좌표가 얼마? 0이겠죠. 그쵸?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 A, B, 0으로 일단 P를 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시면요. 결국 지금 결국 A, B, C에서 같은 거리에 있대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AP하고 그쵸? 그리고 결국 BP하고요. CP가 다 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AP 제곱하고요. BP 제곱이 같아야겠죠. 그쵸? 이거 이용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가보시죠. 그러면 AP 길이부터 구해볼게요. 구해보시면 A-1이 제곱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B-3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2 빼기 0의 제곱, 4가 되겠죠. 그쵸? 이거 하고, 그리고 a 더하기 2의 제곱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b의 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시면 결국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4는요. 6 여기가 b겠죠. 6b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변은요.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가 되어서 정리해보시면 a제곱 b제곱 4지 되는 것이고요. 4도 소가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정리해주시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b 더하기 10은요. 얼마나 된다? 4a 더하기 4가 되어서 결국 남는 식은 6a 더하기 6b가 6 되는 걸 알 수 있어서 결국 a 더하기 b가 1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이번엔 저는요. BP 제곱하고 CP 제곱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4 그리고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것이고요. CP 제곱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써볼게요. 여기 CP 제곱 같은 경우에는 써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1의 제곱 그리고 b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1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그리고 b제곱 플러스 6b 더하기 9 그리고 더하기 16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마찬가지 2창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정리해 보시게 되면 결국 이거 같은 경우에는 6a 그리고 마이너스 6b 요게 8이잖아요. 그쵸? 정리해 주시면
네, 18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요 같은 경우에는 결국 a-b가 얼마다? 3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연립해주게 되면 결국 a가 얼마? a가 얼마인가요?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b가 마이너스 1 나와가지고요. 따라서 좌표는 2, 마이너스 1,0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전개하셔도 상관없지만요. 그럼 어떻게 푸셔도 되냐면요. 요 부분을요, 좌변 넘겨주게 되면 결국 합차공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합차공식 풀어도 되고요. 전개하셔가지고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고요. 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너무 중요합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주어져 있는데요. 이 단계가 없더라도 반드시 혼자서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두 점 A, B가 있고요. XY 평면 위 한 점 P에 대하여 A, P, B, P 최소값을 다음 단계에 따라 구해보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사실 이거 비슷한 문제 우리가 고1 때 대칭 이동하면서 설명할 때 한번 아마 문제 푸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결국 좌표가 하나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를요,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A'를 할 때 A' 좌표를 구하리요.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없는 문자가 뭐였어요? Z이기 때문에 결국 Z 좌표 위서 좌표의 부호를 바꾸면 되겠죠. 그쵸? 어떻게 되나요? A'은 그쵸? 2, 1,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XY 평면이 한 점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T가 결국 그쵸? A, B,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2단계 볼까요? 두 번째 문제. A' P하고요. AP 거리가 같은 거 확인해 보래요. 그쵸? 결국 뭘 확인하는 문제가 되는 거냐면 A' P의 제곱하고 AP 제곱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쵸? 확인하시면 돼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일단 AP 제곱부터 가보시죠. 여기는 A-2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B-1의 제곱 더하기 16이 되는 것이고요. A'P 같은 경우에는 결국 A-2의 제곱 그리고 B-1의 제곱 더하기 16이죠. 거기 때문에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3단계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2단계를 이용해가지고요. AP 더하기 BP 최소값을 구해보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림으로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XY 평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우리가 XY 평면 또 다른 이름은 뭐였죠? Z는 0이에요. 그쵸? 그리고 얘가 Z는 0이 되는 건데요. 지금 문제 다 보시면요. A, B 둘 다 지금 Z좌표가요. 0보다 큽니다. 그쵸? 거기 때문에 A가 이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럼 B가 뭐 이쪽에 있는 것이죠. 그쵸? 결국 우리는 뭐냐면 여기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결국 뭘 구하는 거냐면 이 AP 더하기 결국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하면 뭐였죠? 항상 최단거리는 직선이야, 직선. 그쵸? 얘는 직선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한 거예요? 처음 A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예요. 그쵸? 그러면 대칭을 시키게 되면 결국 요게 수렴을 내줬어요. 결국 이 거리나 이 점에 대해서 이 거리가 결국 같게끔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A'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는 이 거리 바로 이 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구할 건 뭐였냐면 AP 더하기 B가 되는 건데 2단계에서 뭘 알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얘는 결국 A'P 더하기 B가 되는 건데 이거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쵸? A'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따라서 결국 우리는 요거를 구하면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뭐다? 결국 A'B의 거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 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요 같은 경우 어떻게 구하자? 지금 A' 좌표가요 이미 주어져 있고요. B 좌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루트 3-2의 제곱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 -1의 제곱 그리고 1 플러스 4의 제곱 돼가지고요. 정리해 주시면 요 같은 경우 루트 1 더하기 9 더하기 25여가지고 정답 루트 35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대칭도 같은 경우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고요. 고1 때도 여러 문제 풀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 지금 단계의 내용이 없어도 문제만 주었을 때 풀 정도로 연습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첫 시간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요, 특히 점유좌표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두 점 사이 거리, 그리고 뭐 거리가 같다, 대칭을 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확실히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점유좌표가 이어지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점들 가지고 놀아볼 겁니다. 뭐 배울 거냐면요, 바로 선분의 내분과 외분입니다. 사실 내분의 분 우리가 이미 고1 때 배웠어요. 그치? 이제 그걸 확장해가지고요. 제도좌표, 이제 3차원에서 공간상에서 한번 선분을 어떻게 내분하고 외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점, 그리고 무중심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점의 좌표에 대해 좀 더 깊게 공부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공간좌표 두 번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